자, 이제 논문을 아로마하고 수면 뇌파에 관한 논문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아로마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뇌파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뇌파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이완을 시키면서 잠으로 유도하는 그런 뇌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아로마를 수면에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논문들을 있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아로마 요법을 위한 수면 뇌파 연구를 살펴보면, 우울과 수면장애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3분간 라벤더를 흡입했더니, 이렇게 흡입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향을 맡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향을 흡입을 하면 우측 전전두엽과 좌우 측두엽, 그 다음 좌측 두정엽에서 알파파의 유효한 증가를 나타냈다. 그러니까 이제 수면 전 단계인, 이제 우리가 수면을 들어가기 위한, 우리가 보통 이완해서 이제 수면을 들어가기 위한 알파파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분간의 마조람 흡입 때도 델타파 증가와 알파파 감소를 보였고, 흡입 후 델타파 감소와 알파파 증가를 보였다. 자, 우리가 이 델타파는 빠른 파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흡입을 하니까 빠른 파들이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감소가 되면서 이제 알파파가 증가되면서 몸이 이완이 됐다는 얘기죠. 이게 알파파가 나왔다는 건 이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라벤더의 흡입은 젊은 여성에게 이완 유도와 진정의 역할을 도와주고 2단계의 경수면과 렘수면을 증가시켰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깊은 수면을 유도하였다.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데 라벤더가 좋다고 얘기하고 있죠. 또한 라벤더 흡입 후에는 수면의 질이 좋은 사람은 후두부와 두정부에서 알파파 감소, 전두부에서 세타파 증가, 후두부에서 베타파 증가를 보였으며,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 우리가 이런 세타파 같은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느린 파라고, 서파, 여기 보면 델타나 세타는 느린 파, 수면 중에 나타나는, 깊은 숙면 중에 나타나는 델타 세타파라고 말씀드렸죠. 네, 어디까지? 여기까지 했죠? 네. 자, 그래서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세타파가 증가를 보였고, 또한 여기서부터 할게요. 네. 라벤더 흡입 후 수면의 질이 좋은 사람은 후두부와 두정부에서 알파파 감소와 전두부의 세타파 증가, 후두부의 베타파 증가를 보였으며,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세타파 증가를 보였다. 또한 라벤더는 수면 중 각성 감소하고 서파 단계로 수면 시간 증가에 효과적이었다. 그러니까 수면 시간을 늘렸다는 거죠, 라벤더가. 그리고 수면 장애가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라벤더와 클라리세이지 브랜딩 처치 후 우측 전두부에서는 세타파가 증가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볼 때 우리가 아로마를 가지고서 수면을 유도하는 이런 파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보고 있다고 했죠. 우리가 보통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연구할 때 보통 이런 뇌파를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아로마가 진짜로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때 우리가 보통 아로마를 처치하고 뇌파를 좀 많이 찍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로마가 효과가 있다는 건 뭐 옛날부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면의 단계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수면의 단계를 보통 이제 안정 각성 단계죠. 우리가 아직 잠이 들기 전에 각성 단계 있고요. 경수면, 심수면인데, 이제 경수면 수면 1단계, 이제 졸음이 올 때죠. 보통 졸음이 올 때. 수면 2단계는 경수면, 이제 수면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아주 얕은 잠을 따는 걸 우리가 경수면, 라이트 슬립이라고 그래갖고, 이때 이제 수면 방추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게 수면 3단계. 이때 방추파와 구파 혼합기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수면 4단계, 아주 깊은 단계에서 구파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깊은 수면이 1, 2, 3, 4단계를 우리가 보통 비렘 수면이라고 합니다. 비렘 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잠이 깨는 단계로 렘 수면으로 오는 거죠. 렘 수면으로 왔다가 이제 여기서 잠이 깨는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이렇게 크게는 각성 단계, 비렘 수면, 렘 수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는데,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서 잠을
깊은 수면을 갔다가 얕은 수면을 갔다가 잠이 깨는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게 수면의 주기는 이제 우리가 이 서카디안 리듬이 하나이죠. 우리 몸의 서카디안 리듬 하나인데 이거는 굉장히 우리 면역 체계. 그래서 왜 수면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보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병원 근무를 할 때 보면 야간 근무 같은 거 그 논문들 보시면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야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가급적이면 우리가 낮에 햇볕이 있을 때 활동하고 밤에 어두울 때 잠을 자고 이게 리듬에 맞는 거거든요. 이게 자연 리듬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니까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의 리듬대로 살아야지만 가장 건강한 건데 이제 이 리듬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일 때문에 뭐 낮에 자고 밤에 일하고 이렇게 거꾸로 일하시는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면 면역 체계가 많이 떨어져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경행동학적 기능 조절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질환에 많은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수면은 이제 내 에너지 회복, 그 다음에 깨어있는 동안에 획득한 정보를 저장하는 거죠. 우리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 처리. 우리가 보통 뭐 해마에서 기억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변환한다든지 이런 학습 처리 이런 과정, 그 다음에 뇌 가소성의 촉진, 그 다음에 최근에 발견된 혈전계 활성화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면과 각성의 조절은 뇌 깊은 부위인 상행성 뇌간 망상체 부활계라고 하는 부위에서 관여를 하는데 이 부위는 시상의 감각 경로와 연결돼서 대뇌피질 전체 신호를 보내서 이곳에서 활동하는 뇌는 각성 상태가 되어서 뇌파에서는 속파의 전이 변화가 나타나는, 속파라는 건 굉장히 빠른 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활동 시에는 수면 상태가 되고 뇌파에서는 서파, 느린 파죠. 느린 파의 전이 변화를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잠으로 들어가면 서파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불면증이 있거나 그러면 이런 속파, 빠른 파가 나타나고 또 낮에는 이런 빠른 파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루 동안의 각성 상태, 그다음 비렘 수면, 렘 수면 이 주기를 이렇게 순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통적으로 뇌파상에서 알파파 감소가 되면 잠이 오는 것과 연관이 되며 수면 방출파가 나타나는 것이 수면의 시작과 연관되는 것이다.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뭐 수면 방출파가 나타나고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다만 파가 잘 때는 느린 파가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낮에 깨어 있을 때는 빠른 파가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활동 리듬하고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파의 이제 이 리듬인데요. 보시면 각성일 때는 이렇게 파가 여러분들 보시면 요 폭이 좁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거죠. 이렇게 빠른 각성파가 빠르고, 이제 렘 수면, 우리가 아직 깊은 수면을 들어가기 전 단계죠. 그때도 이렇게 좀 파가 빠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렘 수면으로 들어가면 이제 깊은 파로 우리가 이제 수면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이렇게 이런 이 파들이 나타나면서 점점점 이게 폭이 커지죠. 폭이 커지면 수면 방출파가 나타나면서 여러분 이제 깊은 수면을 나타나는 거죠. 수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래서 이제 3단계, 4단계 깊은 수면을 들어가면 여러분 보면 이렇게 깊은 델타파, 세타파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깊은 수면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한 우리가 숙면 시기이면서 여러분들이 재생이 되고 또 독성 물질도 제거되고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좌우하는 것이 이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그래서 이 수면 주기 동안에 꼭 들어가야 돼요. 깊은 잠이 들어가야 되는데 불면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다 도달하는데 이쪽으로 잘 못 돌아가는 거죠. 이쪽으로 잘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요즘에 최근에 이제 노년기의 이 수면에서
치매 유발, 알츠하이머의 유발 물질인 뭐 베타 아밀로이드라든지 이런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데 그런 제거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요때 제거가 되는데 그런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뇌 건강하고 수면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럴 때 잠이 잘 안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아로마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뭐 셀프 케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뒤에서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셀프 케어 할 수 있는 일상에서 셀프 케어해서 잠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조격이라든지 한방차라든지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 많아요. 약 꼭 여러분들이 수면제를 쓰지 않아도 이게 수면제가 위험성이 좀 있잖아요. 부작용도 있고 또 장기간 복용하면 더더군다나 많은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불면증이 있으면 이런 깊은 숙면이죠. 우리가 보통 숙면, 꿀잠을 잘 수 없다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꼭 그 노년기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 청소년기 아이들, 그다음 성장기 아이들도 뭐 키 성장도 물론 여러분들 연관관계가 있지만 특히 이 뇌 건강하고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자고 공부를 해야지만 뇌 기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잠이 안 올 때는 저는 이제 이런 아로마 같은 것들을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로마는 진짜 부작용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식물이 가진 그 에센스 아주 정수 물질을 추출해서 인간이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부작용도 거의 없고 여러분들이 뭐 알레르기 그 어떤 특정 아로마에 대해서 알러지만 없다면 부작용도 없고 또 면역력이나 자연 치유력도 높이면서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물질입니다. 이 약은 아니지만 거의 양리작용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로마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스랩 같은 데서는 수면에 대한 수업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수면 수업보다도 그냥 아로마를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로마를 제가 저희 부모님도 잠을 잘 못 주무셔가지고 뭐 요즘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있잖아요. 뭐 굉장히 낮에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들도 보면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로마 같은 것들을 저는 주변에 많이 추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로마를 좀 공부하셔가지고 스스로 브랜딩을 하셔서 쓰셔도 되고 또 저희 이제 영스랩에서는 이런 아로마를 제가 잘 브랜딩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꿀잠 천연 아로마 오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롤 형태로 해서 제가 요게 지금 7차크라와 연관돼서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아로마 오일들을 잘 브랜딩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심신을 일단 이완하는 아로마, 그 다음에 뭐 수면을 유도하고 또 수면 뇌파를 유도해서 아까 우리 수면 뇌파하는 깊은 잠을 유도하는 아로마들 있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방부제나 색소나 화학 제품 같은 것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천연 아로마. 여러분들 아로마가 시중에 보면 굉장히 싼 아로마에 화학물질이 들어간 아로마들이 있어요. 이거는 합성 아로마거든요. 그건 천연 아로마가 아니에요. 막 인위적으로 향이 굉장히 강한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방향제로 쓴다든지 뭐 아니면 그 실내에서 디퓨저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 향을 맡아보면 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천연 아로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천연이 아니고요. 합성 화학 아로마 오일들을 넣어가지고 향은 굉장히 좋은데 그게 이제 치유 효과를 미치기에는 좀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학생들 아로마 수업할 때도 저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떤 치유 목적으로 아로마를 쓸 때는 화학 물질을 하나도 넣지 않은 천연 아로마를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천연 아로마 쓸 때는 조금 질이 좋은 아로마를 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방향제라든지 아니면 디퓨저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뭐 아니면 소독제를 쓸 때는 그냥 합성 천연 아로마가 아니라 합성 화학 아로마를 쓰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인체 건강을 위해서 쓰시는 아로마들은 여러분들 꼭 천연 아로마를 사용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연 아로마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경혈자리에 사용하려고 이렇게 롤 형태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경혈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는 이제
아로마 수업을 할 때 경열 수업도 있고, 저희가 영수랩 대학에서 침구학 수업도 있고, 또 한방 그 본초 수업, 한약 양약이라든지 방제학이라든지 뭐 이런 수업들이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면 이제 경열자리를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전중혈만 하나 알려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혈자리에 쓰면 좋을지를 좀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데서 영스랩으로 검색을 하시면 아마 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샵으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가격도 뭐 이렇게 비싸지 않고 싸게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구입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실 때 그냥 이렇게 향을 맡아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경열자리에 사용하시면 효과가 더 빠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경열자리하고 노년기 수면요법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